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이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 일정이 굴러갈 것 같은데 이 대표의 측근 논란이 이 대표의 복귀 자리에 대기하고 있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나마 3명 중에 논란이었던 3명 중에 2명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내 압박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2차 가해 논란 부른 합의서 공개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현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현근택 부원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이 대표는 컷오프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현근택 부원장을 지키고자 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았구나라는 걸 이 대표도 느낀 것 같습니다. 부원장님. 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성호 의원과의 문자가 공개된 이상 현근택 전 부원장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추가 감찰을 지시하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2시간 반 이후에 이제 현근택 전 부원장께서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예상하던 대로 흘러갔던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선거라는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선거라는 거를 보기에 따라서 득점, 본전, 실점, 이제 정치하는 모든 행위를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게 우리가 득점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건 본전이다, 이거는 실점이다, 3가지를 빨리 판단해가지고 선거라는 거에서 이기려면 실점은 최소한으로 하고 득점을 많이 하는 게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인데 그러면 당에서 뭐 적절하게 대처한 측면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딱 6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안에 대표께서 긴급한 조치를 요청하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좀 더 긴급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실점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박용진 의원이 얼마 전 라디오에서 성비위 3인방 트로이카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적한 거죠.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것 때문에 이 3인방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계속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외 친명 조직이 자기 선거 때문에 저런다라는 또 맞비판도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공교롭게 박 의원이 지적한 뭐 트로이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3인방 중 2명은 스스로 불출마를 했습니다. 1명이 좀 남은 셈인데요. 글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2명 정도 그렇게 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민심을 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봉준 부분도 어쨌든 그것은 또 무죄를 받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 민주당의 공관위원장 임혁박 교수님도 굉장히 황당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이 자격검증위원회가 그야말로 어떤 공정한 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태들이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늦었지만은 어쨌든 잘 방어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모든 케이스에서 그런 말하자면 룰을 적용했을 때 과연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문제로까지 갈 수 있다. 성비위는 되는데 성비위는 안 되고 엄주는 되냐, 뭐는 되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발언할 걸로 보입니다. 잠시 듣고 스튜디오로 돌아오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10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2024년도 거의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저에게는 첫 최고위원 회의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보니까 참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약간 다르게 보이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약간 다른 상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고 또 애써 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또 집에서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결국은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고 각자의 삶을 각자가 다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각자 도생의 세상, 그런 외로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도 비슷합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고 표시하고 평화통일 한반도 문제 얘기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많이 건강이 회복된 것 같은데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측근 문제가 이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네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자기 지역 이제 도전하겠다는 원희룡 전 장관 문제도 뭐 논의하겠지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무죄가 받았어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사 판결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서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2020년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부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강의원, 현근택은 비슷한 뭐 선거 관련된 논란으로 현재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기자들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혹시 그 부분과 관련된 입장이 나올까 해서 저희가 생중계를 좀 길게 해봤지만 그 부분은 언급이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땐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왜 판단은 달라졌는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저는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어제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거는 현근택 변호사가 잘못하고 또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방을 매긴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시차는 좀 누가 어느 말이 더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우리 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사람이 현근택 변호사가 아무리 나하고 친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당장에 날려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현근택 변호사가 그 이명백 그 공천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똑같은 것이 이번 정봉주 전 의원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첫 발언입니다.
상당히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고를 써와서 그 원고를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당대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나와 관련된 논란은 접어두자.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민생을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은 민주당 표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의혹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다 뒤로 묻혀주자.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자라고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참 그렇지 않아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것인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